메타버스로 가는 이 길목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를 두 개를 꼽자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라고 보통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솔라나 테라가 지난 1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100배 상승한 종목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바이낸스 코인, 테라,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요 5개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플랫폼 암호화폐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가서 대화하셔도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를 고르실 때 이 암호화폐가 근본 코인이냐 아니면 잡코인이냐 이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암호화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거래형 암호화폐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원래 목적은 이렇게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비트코인은 거래가 아니라 자산의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의 개념이 됐고, 이 플랫폼 암호화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틸리티 암호화폐는 뭐냐면 플랫폼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 생태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나는 서비스들이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요거는 코인이라고 안 부르고 보통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11위부터 20위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20위까지 랭킹에서 어떤 암호화폐가 제일 많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의 1위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인데 여기 2위 이더리움부터 해서 여기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4위 BNB 코인도 플랫폼 암호화폐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이 4개가 다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자, 그리고 뒤에 3개가 플랫폼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총 20개 중에서 9개가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게 벌써 좀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20위 중에서 또 나머지가 중요한데 여기 테더라는 거 보이시죠? 3위. 테더 그리고 USDC 5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이낸스 USD라고 하는 11위 그리고 14 테라 USD 그리고 밑에 다이 요 18위 요 5개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20위까지 상위권을 정리를 해보니까 플랫폼 암호화폐가 9개가 들어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5개가 들어간 거예요. 무려 14개, 15개가 이걸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장에서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사실은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이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 이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들이 엄청난 경쟁을 벌여서 5가지가 작년에 거의 탑티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바이낸스 코인, 테라,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요 5개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근데 이거는 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변화는 1년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거의 10년에 해당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요. 이제 2티어 코인들도 웬만큼 결정이 됐어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카르다노, 폴리곤, 폴카다, 코스모스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 코인들을 바짝 뒤쫓고 있는데 성격이 좀 다들 달라요. 이 폴카닷이나 코스모스는 올해 아마 가장 많이 부각될 코인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 2개를 크로스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폴리곤이라고 하는 건 또 레이어 2 솔루션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이 코인들이 올해 또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순위 정도 되는 데에서 한 요 정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의 플랫폼을 이해를 하시면요. 시가총액 탑 100위에 있는 플랫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습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넷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더리움 메인넷 말씀을 드렸죠. 이 메인넷은 뭐냐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독립된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본인들이 만든 이 암호화폐를 이 기축통화로 사용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돈이 흐르겠죠. 그리고 블록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자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있는 거죠. 근데 메인넷이 없으면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집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내 집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다 내 집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기 시골 오지에서 자가로 살고 싶으신가요? 이거를 고민하면 돼요. 서울이죠. 이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메인넷은 굉장히 시장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유동인구가 많고 막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메인넷은. 근데 아무나 메인넷을 만들었는데 사람 하나도 없고 팔이 날리고 이러면 메인넷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가로 사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메인넷들이 다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잘 나가는 메인넷들 몇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인넷들만 지금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 중에서 압도적인 대장은 이더리움인 거죠. 자, 그래서 자체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리고 자체 메인넷 없이 이더리움 같은 데서 새들어 사는 그런 암호화폐는 우리가 토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블록체인 설명드릴 때 블록체인은 블록을 연결한 거고 블록을 뒤에 하나씩 붙여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블록을 붙이려면 아무렇게나 붙일 수가 없어요. 블록을 붙이려면 전제 조건이 앞에 거래가 완전하게 정확한 거래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를 모든 노드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 이 거래는 정확하게 문제 없다. 이걸 해주는 게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걸 하려고 막 전기세를 엄청 쏟으면서 컴퓨터를 돌린 거죠. 그래서 작업 증명, 노가다는 거예요. 작업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전기세를 많이 먹으니까 환경 오염도 되고 너무 소모가 크다 해서 그냥 돈으로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한 게 바로 지분 증명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원래 이 작업 증명이었는데 2.0부터는 지분 증명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분 증명까지 했는데 아, 그래도 너무 소모가 크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표자들 뽑아서 대표자들끼리 합의시킬까? 라고 한 게 위임 지분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빠르겠어요? 얘가 제일 빠르겠죠. 왜냐면 대표자들 몇 명이서 합의를 하면 끝. 이거는 돈 낸 사람들끼리 합의하는 것. 이건 컴퓨터를 엄청 돌려야 되니까 이게 가장 느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1, 레이어 2까지 이제 이론적인 건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은 다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은 그냥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에 비유를 하시면 되냐면 안드로이드와 iOS에 비유를 하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운영체제거든요. 혹시 여러분 애니팡이라는 게임 기억하세요? 애니팡. 처음에 우리 스마트폰 보급이 됐을 때 애니팡이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요즘에 애니팡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죠. 서비스는 그런 거예요. 서비스는 유행을 타고 그 소멸 시기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들은 굉장히 드문 게임이고 대부분은 소멸이 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와 iOS는 여전히 건재하죠.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요. 구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게 안드로이드 그 구글 플레이고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암호화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태어날수록 플랫폼 암호화폐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이 레이어 2라는 거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레이어 1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했더니 너무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블록 계산 자체를 너무 작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리고 그에 비해서 수수료가 비싸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느려 터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등장한 게 바로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요. 그 플랫폼 암호화폐를 볼 때는 요 세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릴레마에서 이제 트리는 세 가지 명제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떤 플랫폼 암호화폐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이 트릴레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은 퍼포먼스거든요. 이 플랫폼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거고, 밑에 시큐리티는 보안성,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있는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탈중앙화, 탈중앙화가 얼마나 높은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도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고, 정말 많으면 두 개, 보통은 하나, 아니면 하나도 만족 못 시키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축을요,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제 서로 양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노드의 숫자가 많아요. 노드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드가 많을수록 탈중앙화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많을수록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럼 탈중앙화가 높아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보안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이 거래 맞냐? 막 이걸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속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높을수록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속도를 높이면 이 두 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트릴레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플랫폼 암호화폐 속도를 비교하는 걸 우리 보통 TPS라고 하거든요.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해서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TPS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예요. 보시면 솔라나와 테라가 굉장히 높고 이더리움은 15밖에 안 돼요. 뭐 비교도 안 되는 속도 차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거여서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느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노드 수를 보세요. TPS는 얘네가 제일 빠르고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적지만 노드 수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돼요. 속도를 중요하게 할 것이냐, 탈중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GitHub 커밋 수는 아까 프로젝트 평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높을수록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년간 가격 상승률. 속도가 빠른 프로젝트들이 좀 성장률이 높았더라고요. 보시면 솔라나 테라가 지난 1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100배 상승한 종목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0년에 100배는 사실은 뭐 과장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목 처음에 보여줬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좀 걱정을 했어요. 너무 어그로가 심한 것 같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10년에 100배밖에 안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제목을 지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정도로 너무 흔하게 100배가 올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디파이에서 토탈 밸류 락드라는 게 있어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묶여 있는가. 여기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탑 티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뭐 디파이 라마나 디파이 펄스 같은 사이트에서 이 TV에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시스템에 묶여져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 시스템의 미래를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솔라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작년에 100배 오른 두 개, 솔라나랑 테라, 요 두 가지만 좀 자세하게, 뭐 되게 자세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솔라나는요, 그냥 속도의 모든 스탯을 몰빵을 했습니다. 우리는 탈중앙화, 보안성 이런 건 일단 제껴놓고 속도의 모든 걸 올인하겠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15인데 65,000이라고 본인들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폴리곤이라는 얘는 레이어 2예요. 이 레이어 2는 나온 목적이 뭐냐 하면 애초부터 속도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해 줄게 하고 나온 게 폴리곤인데 그거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모든 스펙을 속도에 몰빵했다. 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속도가 2600이에요. 본인들이 65,000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되는 건 한 2600, 보통 이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솔라나의 문제는 뭐냐면 노드의 문제예요. 탈중앙화가 났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이제 사이트 가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노드는 현재 한 15,000개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더리움은 한 5,000개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근데 솔라나는 몇 개냐면 1600개, 1500개 정도거든요. 그만큼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노드 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탈중앙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안성도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한 번도 해킹을 당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 솔라나는 두 번이나 시스템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17시간 동안 다운되면서 사람들에게 좀 많은 실망감을 줬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가 또 낮은 이유가 그 노드들 한 1500개 노드 중에서 20개 노드가 거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앙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토큰을 분배할 때도 50% 가까이를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내부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 배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성과 안정성에서는 일단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솔라나가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작년에 100배 상승한 이유는 거대한 생태계예요. 이게 2020년 4월에 나왔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거죠. 그리고 요즘에 대세가 NFT잖아요. NFT 시장의 압도적인 강자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오픈시도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소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뺏어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점유율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95%였어요. 압도적이었죠. 근데 그걸 올해 이 짧은 기간에 15%를 뺏겼고 지금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이 길목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를 두 개를 꼽자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라고 보통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솔라나가 현재 부각되고 있다. 자, 이번에 이제 테라인데요. 테라도 작년에 100배 이상 올랐죠. 테라를 이해하시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다들 혹시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가 변동성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뭐 몇십 프로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거래를 하려니까 너무 변동성이 커서 돈으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은 안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에 그 가격을 계속해서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다 1달러예요. 보이시죠? 모두 다 가격은 1달러입니다. 거의. 이렇게 맞춰서 이 달러 대신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처음에 나온 암호화폐들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면 달러를 100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를 사놓은 만큼만 발행하면 달러와 가치가 정확하게 연동이 되죠. 그렇게 연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패깅을 했고 보유한 달러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의 감사를 매년마다 매 분기마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탈중앙화된 이 네트워크인데 중앙화된 법정화폐와 연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암호화폐 담보 방식, DAI라는 방식이 나온 겁니다. 이더리움을 담보로 놓고요.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률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공급과 맞춰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 방법이 이제 DAI라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이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테라, 이게 티켓몬스터 만든 그 신현성 대표가 만든 프로젝트인데 많은 분들이 한국 코인이라고 하면 좀 신뢰를 덜 하세요. 보통 김치 코인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비하해서 부르거든요. 근본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한국 코인들이 사행성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세계 전체 랭킹에서도 거의 뭐 최상위권의 그런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량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약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알고리즘이거든요. 자, 이 신현성 대표랑 권도영 대표라고 둘 다 티켓몬스터 출신인데 두 사람이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광범위하게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이 암호화폐 생태계만에 머물지 않고 이거를 정말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진짜 활용성 높은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테라를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를 뭐 얼마나 많이 사요? 몇 조치의 달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서로 둘끼리 한번 이렇게 수요 공급으로 가치를 맞춰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테라를 만들면서 루나라는 코인을 같이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테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요. 얘는 무조건 1달러. 무조건 1달러여야 되고, 루나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쵸?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테라가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라를 별로 안 쓰게 돼요. 그러면 테라의 가치는 당연히 1달러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내려갈 수밖에 없으면 이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 하락한 테라를, 가격이 떨어진 테라를 원래 가격의 루나로 교환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요가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테라의 가치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차익 거래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0.9에서 1, 0.1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테라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라를 막 사가지고 루나랑 바꾸는 거죠. 그럼 테라를 막 샀기 때문에 테라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대신에 단점은 있습니다. 루나는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테라 시스템이 지향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테라를 되게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테라가 1.1로 올라가고 루나는 원래 1달러일 거 아니에요? 그럼 1.1달러로 된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상승한 테라를 루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테라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루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는 가치가 1달러로 맞춰지면서, 가치가 하락하면서 맞춰지지만 루나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이런 로직에 의해서 작년 한 해 동안 100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만큼 테라 생태계가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테라 시스템의 이용자가 늘면 테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건 루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 시스템 전체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테라 루나의 핵심은 이 앵커라는 프로토콜과 미러라는 프로토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그냥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앵커 프로토콜이 또 인기가 좋은 게 UST라는 아까 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두면은 이자를 20% 줬어요. 지금도 아마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합성자산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테라 생태계가 굉장히 거대하게 역시나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테라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자, 다들 괜찮으시죠? 앞에 내용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굉장히 가벼운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레이어 1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세면 이더리움 빼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은 늘 하나만 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멀리스트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근데 대세는 그게 아닙니다. 대세는 모두가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체인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크로스체인이라는 프로젝트예요. 크로스체인은 뭐냐면 이 모든 플랫폼들을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게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쵸? 미국이 잘 산다고 해서 전 세계가 미국으로 통합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신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이 플랫폼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중간에 놓고 수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나서 이더리움을 미국처럼 삼아서 그렇게 연동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나온 게 크로스체인인데요. 요 기술적인 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뒤에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코스모스, 그리고 폴카닷, 요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올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대세죠.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을 이제 연결하는 인터넷의 시대가 올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랫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코인 개코라는 사이트 아시죠? 코인 마켓캡이랑 코인 개코라는 사이트가 코인 사이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코인 개코 가셔가지고 카테고리라는 이 탭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뒀어요. 에코시스템을.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뭐 폴리곤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다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향후 어떤 프로젝트들이 성장할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